자, 월요일 아침 어른들을 위한 편안한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20대 청년들의 집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달리 새로운 패널분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일단 아주 풋풋한 또 이 잘생긴 20대 청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잘생겼다는 말에 방긋 웃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어느 학교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과 2학년 손우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대 청년들의 주거 고민 문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패널도 한분 모셨는데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초원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초원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좀 풀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대학에 오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취를 하게 됐어요. 독립하니 좋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자취방도 하나 얻었는데 반지하예요. 창문으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서 마음엔 안 들었지만 비싼 등록금 대주시는 것만도 힘든 부모님께는 차마 더 좋은 집으로 옮겨달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갈수록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네요. 계단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암흑세계.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빨래가 잘 안 말라요. 옷에서 불쾌한 냄새라도 날까 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얼마 전엔 설상가상 정말 큰일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밤길이 늘 불안했거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뒤를 바짝 따라오는 발걸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자마자 제 가슴을 확 만지고 도망치는 놈의 뒷모습. 겁에 질려서 다리만 후들후들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독립이고 자유고 밤길 안전하고 빛이 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알바해서 용돈과 책값 벌기도 빠듯한 저. 언제쯤이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어떤 사연보다 좀 짠해지는데 특히 같은 20대 청년으로서 고민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이제 친구들 자취방에 가보면은 공간도 협소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구석구석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 가보면은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열악한 면들이 많죠. 그 청년 주거 문제를 연구한 정초원 연구원, 그 지옥고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지옥고라는 말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인데요. 지금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몰리고 있는 이 현실에 좌절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이곳들은 햇볕도 잘 안 들고 좁고 덥고 춥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은 주택법상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와 더불어 주거 빈곤층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이제 주거 빈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 빈곤율이 무려 23.6%나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높네요. 네, 전국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14.8%인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3.6%,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주거 빈곤율은 36.3%로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데요. 또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자취를 해본 청년 10명 중 4명이 이 지옥고에 거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20대들의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더 좀 많이 집중이 갑니다. 20대 청년들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대학생들은 아직 학업 과정 중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요. 대학생 원룸 실태 조사를 보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학생의 70%가 원룸이나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들 10명 중 7명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이란 단지 먹고 자는 공간에 불과할 뿐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손흥민 학생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20대 청년들을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청년 주거생활 리포트 영상 보시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씻거나 생활할 정도 크기는 되는데 좀 편안하게 좀 딱 사람 한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좀 팔을 크게 뻗거나 하는 그런 게 좀 불편한 그런 정도의 크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불편함이 있어요. 비싼 돈 내고 좋은 데 살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또 여의치가 않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싸고 불편하더라도 싼 곳으로 점점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린 거죠, 사실상. 무엇보다 여자분들은 좀 밤늦게 다니다 보면 좀 그 골목 같은데, 집 같은데 원룸촌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런 가로등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좀 여성분들은 밤늦게 다니면 좀 그 안전상의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집에 왜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밤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있는 약간 우울감도 오는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고치자니 뭐 조명에 달아야 되는데 또 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솔한 인터뷰를 좀 만나봤는데 아까 네. 끝에 이제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만 우리 손흥민 학생이 직접 또 제작을 했어요. 저희는 편안하게 봤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좀 힘들었죠. 네, 되게 생각지 않게 너무 네네. 힘든 게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주 덕분에 저희가 인터뷰는 잘 봤습니다만 이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이게 사실 저도 자취생인데 네네. 이제 전 첫 자취라서 자취에 대한 로망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음식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이게 칙칙한 분위기가 싫어서 네. 이게 조명도 바꿔보고 액자 같은 걸로 활용해서 이제 꾸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 반대편에 제 친구가 또 자취를 하는데 그 친구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자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되게 밝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축 처져 있더라고요. 어두워지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 또래 이제 20대 청년들은 다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겠구나 싶어서 조사를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게 청년들한테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무래도 햇빛이 들지 않는 집에서 살다 보면은 네. 우울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매일 집 들어가서 누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숨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꾸며보자 해서 집을 꾸며 보니까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밝은 에너지도 받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대 청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에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있기가 그렇게 살 때는 싫으니까 바로 나오게 돼요, 자꾸. 집에 안 있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데가 싼 커피 파는 카페 가서 있게 되고 다 이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러네요. 우리 정천 연구원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집이란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처가 그렇죠. 돼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서도 최저 주거 기준을 명시해서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죠. 네네. 주거 만족도 조사를 살펴봤어요. 네. 20대에는 10점 만점에 5.98점, 그러니까 60점이 채 안 되는 낙제점인데 그러네요. 3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정말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대 주거 그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주거비가 청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그렇죠. 높다는 것인데요. 네. 서울 지역 청년들이 부담하는 보증금은 1,395만 원이고 월세는 47만 원이에요. 지금 집값을 생각하면 그다지 안 비싸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가 6,470원인데요.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월 135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은 학업 과정 중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봤을 때 월 50만 원
원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죠.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더 싼 집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 뭐 원래 젊을 때는 좀 돈이 없으니까 고생도 하는 거라 그렇게 어른들이 혹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또 어렸을 때 그 젊은 시절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그쵸. 발전할 수 있게 좋은 그 환경이 주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반면에 이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학생 입장에서 직접 네. 겪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뭐 있을까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지만 20대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높은 등록금이 부담되기도 하고 이게 주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학교 내에 저렴한 기숙사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치원 연구원은 뭐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실제 네. 연평균 대학 등록금이 737만 원에 이르고 네. 또 토익이나 오픽, 각종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대학 4년간 청년 1인당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반면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미약한데요. 지금 서울 소재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요새는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민자 기숙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민자 네네. 기숙사는 한 달간 기숙사비가 1인실은 65만 원이고 2인실은 45만 원에 이를 정도로 네. 주변 월세보다 훨씬 비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기숙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게 대학이 돈이 도움이 안 어마어마합니다, 되는 진짜. 현실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대학이 사실 대학생들의 주거권이라고 하면은 대학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집이 편안해야 공부도 잘 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 외국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집을 찾는 것을 학교 내에서 주거 담당 기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집주인과 거래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집주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아까 진짜 뭐 연평균 대학 등록금 뭐 737만 원에 1인실 같은 경우 기숙사비도 65만 원 뭐 이러니까 진짜 예전하고는 뭐 천지 차이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만큼 더 우리 청년들의 어깨가 무거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인터뷰 보니까 또 다른 얘기도 좀 나왔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밤길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맞아. 네. 이것도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저기 손흥민 학생은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공감이 덜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 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간혹 늦게 끝나고 집을 들어갈 때면은 고장 나 있는 가로등이 많기도 하고 네. 또 그나마 있는 가로등들도 듬성듬성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좀 되게 불안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집에 혼자 들어갈 때면은 좀 불안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경계를 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있는데 남자라도. 네. 예.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더 그렇겠죠. 심각하게 네, 받아들여지지 진짜 않을까 싶어요. 네, 여성들이 이렇게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곳은 사실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고 네네. 또 자체의 방범 시스템도 취약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가 있는데 이처럼 여성들의 귀갓길을 도와주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과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를 더 확대하고 세프티도와 같이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시 설계 자체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같은 것들 좀 확대를 늘려가고는 있는데 이게 현재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20대 입주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네. 청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이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한계도 많은데 LH에서 시작하는 청년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주변 시세의 30~40% 정도로 가격은 저렴한데요. 물량이 적어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부터는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네. 이거는 주변 시세의 80% 정도인데 보증금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런데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이 정도 그렇죠.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것도 경쟁률이 130대 1일 정도로 되게 그래요? 치열합니다. 네. 어떤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답답하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의 비중은 5.5%인데 OECD와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이 11.5%고 우리나라는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최근이 들어서야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무작정 새로 짓기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다가구 임대 매입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당장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도 필요한데요. 청년 주거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35세 미만 가구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네네. 또 독일의 임대료 보조 제도라든지 덴마크의 학생 지원금 제도 역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거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왜 탁상행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진짜 이 학생들, 우리 20대들의 필요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이왕이면 어쨌든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손흥민 학생 보니까 그 뭐 집에 액자도 이제 나름대로는 조명도 바꾸고. 형도 다 그랬어.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민 학생은 언제쯤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결혼을 하고 한 30대 정도는 돼야지 제가 원하는 집에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자, 한창 꿈을 꾸고 이렇게 펼쳐야 시긴 20대 청년들이 꿈꾸기 어려운 환경에서 좀 우울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다면 국가적인,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아까 영상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싸고 불쌍한 곳으로 내몰리는 것은 결국 우리 청년들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느새 청년들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사회적 박탈감을 안기는 그런 절망의 공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청년이라는 시기는 학업과정 중이거나 사회적 출발선에 선 불안한 시기로 소득도 없고 지금 노동시장 상황으로는 일자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안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절망은 부모 세대의 불안이기도 하고 그들이 앞으로 꾸려나갈 미래 세대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 한 당사자라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너무 똑부러지게 귀 기울여서 들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손흥민 학생도 끝으로 네. 한마디 듣고 넘어갈게요. 20살이 됐으니 이제 무조건적으로 독립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삶의 질은 보장되는 주거 환경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에서 그럴 수 있도록 이게 방안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꿈을 꾸고 나아가고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대 청년들도 환경 탓만 하지 말고 네. 저처럼 자기 자신이 좀 꾸며가면서 네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멋지게 귀엽게 얘기 잘해주셨습니다. 예. 네. 비록 그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꿈 잃지 말고 건강함을 계속 좀 꽃피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응원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오늘은 20대 청년 1인 가구 세대 집에 대한 고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은 상담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MBC 충북 생방송 아침 홈페이지에 편안한 상담소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사연이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